관할과 협조에 관해서도 규정했어. 협조 의무, 협력 의무. 관할이라는 게 뭐야? 이게 관할이라는 게 업무 사항 범위, 또 업무 지역 범위, 또 대상이 되는 업무 대상 되는 사람의 범위, 이런 걸 관할이라고 그래. 업무 범위라고 생각해. 그러면 관할과 관련해서 거기 시험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응? 자, 1항은 별 크게 시험에 낸 적은 없어. 그러니까 1항은 읽어만 보자. 행정기관은 자기 업무 영역,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안을 접수했거나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이송을 해줘야 되고, 그지? 그렇게 이송했다는 걸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야. 응? 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 2항이 중요해. 자, 2항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행정기관끼리 서로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 응? 우리 업무 영역이다, 아니다, 다툼을 벌일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결정한대? 예를 들면 여기가 인천시다 그러면 인천시에 여기가 뭐야? 미추홀 구가 있고, 그지? 또 뭐 계양 남동구가 있다. 그러면 미추홀 구청장하고 남동구청장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 다툼이 있어. 누가 결정해? 다툼이 있을 때는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양쪽의 공통의 상급기관이 어디야? 인천시장이잖아. 그 공통의 상급기관이 있으면 공통 상급기관이 결정한다. 이건 누구의 관할이다. 응? 그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당연하잖아. 공통 상급관청이 있으면 거기서 결정한다. 시험의 포인트는 그 다음 문장이야. 공통 상급관청이 없을 때 어떻게 결정하나 이거지. 그럼 예를 들면 누구하고 싸우냐면 저기 뭐야? 저쪽에 인천의 계양구청장하고 붙어 있는 데가 김포시장하고, 응? 계양구청장하고 김포시장하고 서로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 싸운다. 응? 누가 결정해? 합의가 안 돼. 그러면 공통의 상급관청이 없어요. 계양구청장의 상급관청은 인천시장이고, 인천광역시장이고, 김포시장의 상급관청은 경기도지사야. 각각의 상급관청이 달라. 그러면 포인트. 자, 2항의 둘째 줄 끝에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관청이 없대요. 없을 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데, 거기가 포인트. 어떻게 결정?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 응? 그게 키워드야.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응? 그럼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 돼. 상급자를 떼버리고 그 다툼을 벌인 각 관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X 또 뭐야 어디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뭐 엉뚱한 말을 집어넣어요. 각각의 상급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중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협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행정기관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서로 돕고, 응? 네, 그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행정응원이래. 응원이 뭐야? 돕는 거야, 돕는 거. 응? 자, 예를 들면, 야, 미추홀구에 무슨 사건이 큰 사고가 났어. 이거 막 피해 복구하고 사고 수습하는데 미추홀구의 공무원들만 갖고는 인력도 모자라, 장비도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도와달라. 다른 구청에다가 도와달라. 뭐 경기도에 도와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면 행정계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원칙은 따라야 된다. 요청에 따라줘야 된다. 응? 다만 우리도 지금 우리도 문제가 많아. 우리도 인력도 모자라고 장비도 모자라.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원해달라는 응원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1항은 응원 요청할 수 있다 이거지? 응? 그러면 2항은 요청받은 기관은 우리도 어렵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지나가자. 자, 이때 4번하고 5번 여기다 포인트를 줘. 이게 이제 최근에도 한번 나왔지. 작년에 나왔나 그래? 자, 4번은 응원을 위해서 예를 들면 미추홀구에 무슨 큰 사건 터졌다고 계양구의 공무원이 파견됐어. 그 파견 나온 공무원은 자기 소속한 계양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 사고 현장인 미추홀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나? 그게 포인트야. 응? 파견된 직원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응? 그 사고 현장인 관할하는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돼. 그죠?
그지? 자기 소속, 원래 소속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니야. 파견된 직원은.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5항은 자, 그러면 응원했어. 응원해서 비용 말이야, 비용. 응? 비용은 누가 부담해? 원칙. 도와달라고 요청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한다. 응? 단 어떻게 돼? 그 부담하며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 부담하는데 부담할 금액하고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지 방법은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즉 도와주는 행정청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응? 요게 작년인가 나온 거야. 올해 나왔나? 올해 국가진가? 어디서 나왔어? 그래서 끝에 이게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 근데 뭐 어디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응?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나왔나 그래? 그래서 이따 문제 보면 알 거야. 그래서 4항 5항이 포인트야. 다른 거는 뭐 별 문제 될 게 없어. 2항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니지. 응? 원칙적으로는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되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지. 응?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당사자 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용어 설명하는 거야. 이제 행정절차법에 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용어가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당사자란 누구를 말해? 응? 의의에서 당사자 등이란 당사자와 등 이렇게 된 거야. 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한다. 그지? 영업정지 처분하면 그 상대방, 응?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등이란 누구를 말하대? 등이란 첫째 주 끝에 행정청이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행정 절차에 참여를 인정해준 이해관계인을 등이라고 한다. 응? 그래서 우리 이따 공부하면 행정절차법에는 당사자에게 당사자 등에게 등이 붙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 응? 그래서 이제 당사자와 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행정청이 무슨 청문을 한다, 공청회를 연다,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누구래? 응? 첫째, 사람 될 수 있대. 그지?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응? 법학에서 자연이라는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응? 그지?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자연 속에 사는 사람 말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자연인.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사람처럼, 한 사람의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는 어떤 존재로 인정되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법인도 행정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체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도 행정 절차의 당사자다. 그래서 포인트는 2번이야, 2번.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도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응? 사람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법에 따라 그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거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에 지위의 승계.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거지. 근데 여기 공부를 둘로 해야 돼. 두 가지. 하나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자,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이 사람일 경우, 당사자 등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사망. 키워드는 사망.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이 단체야. 법인과 같은 단체. 응? 그런데 그 단체가 다른 법인 등과 합병이 키워드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사망했을 때 상속인. 그 다음에 셋째 줄에 합병. 했을 때는 다 어떻게 된대? 자동으로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어받는다 이거지?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거지? 참여할 수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위를,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자동으로 보장받는 거야. 응?
상속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지? 그런데 2항 보면 2항은 키워드를 양수한 자, 양수라는 거. 양수는 이제 넘겨받은 자. 응? 뭐 계약을 맺고 뭐 영업허가 A라는 사람이 영업허가 영업하다가 B한테 팔아 넘길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인수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지, 그지? 그러면 자 2번 이거 봐. 어떤 행정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 양수한 자는 어떻게 돼? 자동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조건이 붙어? 응? 아니,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면, 승계하려면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1항하고 다르다. 1항은 행정청의 승인 안 받아도 자동으로 승계되잖아. 근데 2항은 양수한 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차이. 응?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뭐 특별한 시험 문제 낼 게 없습니다. 대표자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야,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뭐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근처에 짓겠대. 주민들 난리 났어, 그치? 뭐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대. 그러면 이 주민들이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응? 근데 주민들이 막 한 2만 명 돼. 응? 그 2만 명이 다 공청회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응? 2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뭐야, 이거 시간 엄청 걸려? 이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겠지?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대표자를 뽑도록 하는 거야. 그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대표자로 하여금 뭔가 발언도 하고, 응? 행정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항 읽어봐.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자기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거 외울 거 없어. 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또 반면에 행정청도 당사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또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선정을 해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3명 이내의 대표자로 줄여라. 응? 하고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일방적으로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별 포인트는 아니야. 넘어가세요. 그리고 뭐 사망 당연한 거야.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대표자를 선정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그지? 너무 당연하고. 이때 포인트는 4항. 자, 당사자 등은 대표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대표자니까 다른 당사자 등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다 대표해서 할 수 있다. 응? 근데 단서. 대표해서 못하는 거 하나 있지, 단서에.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만은 다른 당사자 등의 동의를 다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자라고 해서 지멋대로 못하게 하는 거지.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만은. 그래서 4항을 포인트로 삼고, 그 다음에 5항은 읽고 지나가요. 대표자를 뽑았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당사자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뭔가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6항.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4항과 6항입니다. 시험의 포인트는. 응? 다른 건 어떻게 뭐 틀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6항은 뭐라고 써있어? 자, 예를 들어 지금 대표자를 3명을 뽑았어. 응? 그러면 3명의 대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자가 다른 당사자 등을 다 대표하는 거야. 응? 따라서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의 한 사람, 대표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청이 하는 행위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다 효력이 발생한다. 응? 단 뭐만은 통지, 행정청이 통지하는 것만은 대표자 3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 3명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응?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대표자가 3명 있어도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통지해도 다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행정청이 통지하는 행위만은 통지는 대표자가 3명 있으면 3명 모두에게, 2명 있으면 2명 모두에게 통지해야만
요력이 발생한다. 응? 그래서 다 요 6항도 시험에 2번인가 나왔어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는 4항과 6항을 주의하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어. 대리인 있고, 대리인은 뭐 당사자 등이 공청회를 가는데 자기 대신에 누군가를 참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대리인이지, 그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자, 밑에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도 별 논점이 없어. 그냥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 그죠? 판례가 뭐가 있냐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첫째 줄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죠? 이런 것에 비춰보면 자, 다음 페이지 올라가면 불이익 처분,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그지? 근데 징계 처분 받을 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뭐 이제 참석을 해서 뭔가 변명을 하고 하는데 대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변호인이 참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응? 공무원 징계 받을 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째 줄 오른쪽에서 자, 징계받을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징계받을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선임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응? 이게 중요한 절차란 얘기지. 상대방한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냐. 그래야 뭐 징계라는 불이익 처분하는 게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대리인으로 내세운 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응? 그 세 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세 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야. 얼마 전에 뭐야?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 공부했지? 도달됐을 때부터 그렇게 생긴다. 상대방에게. 그치? 그래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그냥 이미 설명은 지난번에 다 했던 거니까 체크만 하자. 자, 2항에 교부가 뭐 하는 거라 했지? 만나서 전달하는 게 교부지? 만나서 전달할 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되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돼? 꼭 그 송달할 대상자 본인에게만 문서를 교부해야 되나? 아니지. 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종업원에게 교부해도 되죠? 응? 다 배웠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조항이 뭐야?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달할 문서를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 예를 들어 메일로 보내는 거 있지? 이건 어느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동의가 있는 경우에 딱 한 가지예요.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은 또 조심. 뭐야? 이때 다 공부한 거야. 4항의 핵심은 공고라는 방법으로 도달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공고라는 방법은 어느 때 쓸 수 있어?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뭐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뭐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야. 응? 자, 두 가지 경우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상대방 알릴 수 있도록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 인터넷까지 선택사항은 아니지? 최소한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해야 돼. 인터넷 하나에다가 다른 방식 중에 하나 이상. 그지? 응? 그래서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5항은 기록 보존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끝에 송달의 효력 발생. 그 밑에 동그라미 1항. 자, 효력 발생 시점은 특별한 규정이면 언제 효력 발생했다고 봐?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도달이 키워드야, 도달. 그지? 상대방한테 발송했을 때가 아니야. 도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랬지? 행정에서도. 두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보냈어. 상대방 동의가 있어서. 그지? 그럼 언제 도달된 거로 봐?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등의 입력. 여기 두 개를 포인트로 삼으라 그래서 입력됐을 때. 상대방이 입력된 파일 열어서 확인했을 때가 아니야. 입력된 시점에. 또 하나 포인트는 어디야? 행정청이 지정한 주소가 아닙니다. 상대방,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인터넷 주소 등에. 응? 그죠? 그 다음에 3번 공고. 공고했을 때는 언제 도달돼서 효력이 생기는 거로 봐? 공고한 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나면 공고한 지 14일 지나면 무조건 다 도달된 거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기간, 기한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은 뭐야? 천재지변 같은 이런 사유가 일어났대. 그래갖고 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기한 내에 기한을 지킬 수가 없대. 응? 예를 들어서 행정기한이 상대방한테 뭐 언제까지 뭐 의견 자료를 제출하시오. 아니면 언제까지 행정원에 출석해서 의견 제출하시오. 기한을 줬어. 뭐 한 10일을 줬어. 근데 그 사이에 뭔 일이라서 뭐 지진이 나고 해가지고 교통이 막히고 해가지고 그 10일 내에 뭔가 출석을 하거나 뭐 의견서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상대방 책임으로 돌릴 수 없잖아. 천재지변.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둘째 줄 뭐야? 그 천재지변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멈추는 거로 합니다. 응? 끝난 날부터 이어서 기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기간 진행이 정지되죠. 자, 요 1항은 별로 안 나왔는데 2항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자, 외국에 거주한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 야, 일본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거주한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서를 보냈어. 그러면서 뭐래? 10일 내에 무슨 의견서를 제출하라. 어때? 올 수 있잖아. 10일 내에 일본에서, 그지? 의견서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또는 한국에 직접 와서 출석할 수도 있잖아. 10일 정도? 충분한 시간이다. 그지? 근데 저기 아프리카, 응? 소말리아에 있는, 응? 누군데? 그지? 10일 내에 출석해라. 무슨 10일 내에 의견서를 보내라. 이건 너무 짧잖아. 그치? 충분한가? 소말리아에서 오는데?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며칠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뭐래?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뭘 보내라, 언제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기간을 정할 때는 그 사정을 봐서 그 어느 나라냐, 우리 왜 교통이 어떠냐, 우리나라하고 응?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한 일수를 정하라고 했어요.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잖아. 그래서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정한 일수를 정해라 한 거죠. 요게 어떤 식으로 시험 나면 그냥 법이 외국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0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정한 일이 아니잖아. 30일 무조건. 그치? 그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 그래서 틀린 거야. 획일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서. 응? 자, 이 행정절차법 6조 2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이런 점에 비춰와서 그리고 또 앞에 우편 송달에 관한 규정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밑에 판례 밑줄만 보자. 뭐라고 돼 있어? 공정거래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국내에 무슨 사무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대? 행정절차법이 정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내서 도달시킬 수 있대. 응? 그냥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정한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보내서 도달시킬 수 있다. 이 끝부분만 잘 알아두면 돼요. 응? 자,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행정절차법은 5가지 작용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을 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처분.
처분이 뭐야? 행정행위.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행정청이 공권력행사에서 법집행해가지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그지? 처분할 때 지켜야 될 절차로 해서 처분의 의 동그라미 1번 읽고 동그라미 2번은 체크. 뭐야? 행정절차법이 처분이 이런 작용이다 하고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 처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 처분. 이 처분 개념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규정해놨다. 응? 동일하게 규정해놨다. 2번. 자,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는 이제 국민한테 이익 주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익 신청받고 하는 처분이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하는 거냐에 따라서 따라야 될 절차가 다른 게 있고 또 공통된 절차도 있어요. 응?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제 그냥 읽고만 가자. 국민한테 이익 주는 처분하는 거 있지?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청받고 하는 거야. 응? 신청받고 하는 처분할 때는 뭐야? 신청하는 국민은 문서로 신청해야 되고 또 뭐야? 행정기관은 신청 들어오면 시간 얼마나 걸려서 결정 나는지 국민한테 미리 공표해 놓도록 한 거. 응? 이런 거는 신청받고 하는 수익적 처분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불이익 처분에는 적용 안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체크를.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 응? 불이익 처분은 신청할 리가 없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불이익 처분, 침익적 처분에만 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기관 공무원이 돼서 이런 공무원일 때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만 지켜야 되는 절차가 바로 뭐야? 사전 통지야. 응? 사전 통지하고 상대방의 의견 듣는 거 있지? 이거는 불이익 처분할 때만 거치는 거야. 응? 이익 주는 처분할 때는 야 바로 이익 주면 좋지. 몰라 시간 들여서 응? 너한테 이익 주는 조치 할 예정이다. 할 말이 있으면 언제까지 와서 의견 제시하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바로 이익 주는 조치 내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익 처분할 때만 요 외에는 절차다. 그래서 예전에 문제 나왔어. 이렇게 이제 문제가 그냥 박스형으로 해놓고 여기 나와 있는 절차 같은 걸 몇 가지 한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쭉 나열해놓고 다음 중 불이익 처분할 때만 요구되는 절차, 거치게 돼 있는 절차는 뭐냐? 그거로 짝진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다고. 응? 그래서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 응? 자, 그러면 먼저 쌍가루 2번 수익적 처분, 즉 신청받고 하는 처분할 때 거쳐야 될 절차.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응? 뭐야? 행정청에 자기한테 이익되는 처분해달라고 신청은 자 밑줄 문서로 신청해야 된다. 문서로 신청은 문서로. 근데 절대적으로 100%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문서로. 왜냐면 단서가 달려있지? 읽어보자. 다만 다른 법에서 뭐 문서로 하지 않고 따르게 하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미리 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라 하고 뭐 이미 공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문서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응? 네,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로 신청. 대표적으로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 응시원서 내는 게 신청하는 거야. 나 공무원 임용 신청하는 거죠. 응? 근데 언제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이 된 거로 봐? 이 규정 적용받는 거지. 특별한 규정이면은 어느 날 행정청이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에 신청이 된 거로 보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가 입력된 때입니다. 행정청의 컴퓨터에.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한다. 내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 응? 그때가 이제 신청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응? 이 부분이 포인트. 예. 그리고 사망은 너무 당연.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신청하는 데 편을 주기 위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어디다 신청해야 되고 언제까지 신청 이런 걸 미리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야. 게시. 응?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사항은. 자, 사항은 또 궁금해. 자, 신청이 들어왔어. 첫째 줄 뭐예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거부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이 1항을 간다면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면 접수는 일단 의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렇죠? 야, 여러분들 허가내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왔어. 그러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허가 내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지 허가 내준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일단 접수는 받으래. 접수는 받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검토해 보니까 기재사항 빠져있다. 구비서로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 바로 되돌려 보내래? 바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된대. 먼저 보완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3번의 중요한 사항의 중요한 거 일단 접수해줘야 되지. 접수조차 거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3항은 접수는 하되 5항에 자 신청서에 흠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 자,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보완 요구 안 하고 바로 아까 흠이 있다고 바로 접수조차 거부하면 안 돼요. 보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하면 그때 이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보완 요구를 안 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다고 바로 즉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응?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보완 요구를 해야 되지. 보완 요구 없이 바로 되돌려 보내면 그 위법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항은 읽고 지나갑니다. 행정청은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다가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도 있다. 응?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는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꼭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에 꼭 접수시켜야 돼?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어디 협력기관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항도 읽고 지나가자. 자, 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행정기관에 허가한다, 허가 거부한다 어떤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어? 자기 신청한 걸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그지? 그럼 달리 말하면 뭐야? 행정기관의 처분 있고 난 뒤에는 안 된다는 얘기고 처분이 있기 전에 응? 기소 변경 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이란 예를 들어서 뭔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거 허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한 예지 시장한테 건축허가 권한이 있어. 시장한테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게 돼 있다. 그지? 그러면 이게 시장 소방서장 이게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거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 서둘러야지.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신속하게 받는 걸 빨리 해서 허가 여부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해야지. 지연시키면 안 된다 이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처리기간 설정 공표 있지? 내가 건축허가 내려고 신청하면 궁금하잖아.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 걸려서 결정이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가능한 한 건축허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0일 내에 결정 납니다. 이런 걸 미리 정해서 국민한테 공표를 해놓으래. 국민이 예상할 수 있게.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1항 행정청은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기간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를 그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응? 거기만 정도. 그 1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2항은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결정 납니다 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지?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공표한 30일 내에 허가 여부 결정 나기 힘든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응?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아까 먼저 공표한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게. 둘째 줄.
동그라미 이하분 한 번만 원래의 공표했던 기간을 한 번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는 또 통보해 줘야 되고 여기서 한 번만. 응? 그리고 3항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표한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신청인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네. 그러면 판례를 봅니다. 판례. 자, 1항 읽어보자. 행정절차법이 이제 행정기관에게 자기한테 이익되는 처분,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하는 의사표시는 뭐야?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 신청하는 국민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 그런 결과, 자, 밑줄 쳤지? 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에 앞서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내가 쓴 신청서 좀 검토 좀 해달라. 이거는 허가 신청한 거로 봐줬어, 안 봐줬어? 안 봐줬어요. 응? 내가 허가 신청서 작성한 것 좀 봐주세요 하고 공무원에게 한 거는 뭐야? 특별한 사정이면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허가 신청한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다. 응? 이 시험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야, 그럼 아까 신청서를 접수받고 공무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흠이 있다. 그럼 반드시 보완 요구를 해야 되지. 근데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은 고칠 수 있는 흠이래야지. 고칠 수 없는 흠은 보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로. 그래서 이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흠이어야 되고, 또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건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다든지 형식적 사항. 그러니까 형식이 뭐야? 뭐 양식이 있는데 양식대로 안 했다든지, 그지? 뭐 기재 사항이 빠졌다든지 구비서류 빠졌다든지 형식이나 절차적인 요건 또는 실질적 요건, 즉 내용적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의해서 생긴 흠이래야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공부 체크해야 돼. 여기 두 가지 공부야. 2항의 밑줄 친 부분 두 개. 그러니까 아까 보완 요구하게 되는데 보완 대상이 될 수 있는 흠은 이런 흠이래야만 한다. 응? 그 다음에 그러면 허가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허가 신청서에 기재사항이 좀 빠져있고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보완 요구를 안 하고 바로 거부한 거는 위법이다. 이거 아니야?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보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거부한 건 위법. 그게 후반부 문장이지?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판례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써놨지? 행정기관은 국민이 허가 같은 거 신청하면 결정하는데 얼마나 허가 처분 결정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미리 기한을 정해서 공표를 해놓으라고 돼 있지. 근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 30일 내에 이제 처리됩니다. 공표를 했는데 30일이 지나서 결정한 거야. 40일 만에. 그러면 이거 기한 지나서 결정 나왔다고 이거 위법이라고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국민한테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기한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한 거는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의무로 규정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 기한을 내에 처리하도록 가능한 노력해라 하는 뜻으로 해놓은 거래.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쓰는 말로 이게 말하면 훈시 규정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에 반대되는 용어가 강행 규정이란 말이야. 강행 규정은 이거는 이제 의무 규정이라. 의무 규정이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로 규정한 거란 뜻이고, 이거는 뭐야? 이에 따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권고 규정이야. 권고 규정. 응? 의무가 아닌 거야. 따라서 이거 위반해도, 이거 안 지켜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야. 응? 그리고 이거는 위반하면 어떻게 돼?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 3번 판례의 골자는 뭐야?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안에 결정납니다. 처리합니다. 라고 공표를 해놨는데 30일이 지나서 결정했다.
위법이냐? 그 행정청이, 자, 키워드, 행정청이 공표한 처리 기한은 무슨 규정? 훈시 규정이래. 응? 그러니까 그 기한 지나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하자가 있어서 위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됐어요? 강행 규정이라면 안 지키면 위법이야. 응? 훈시 규정이라는 말이죠. 응? 자, 그 다음에는 뭔 내용 나왔어? 침익적 처분 절차 나왔지? 응? 응. 자, 침익적 처분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또는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자, 침익적 처분 절차에 제목하고 표가 떨어져 있는데 중요합니다. 사전 통지 매우 중요해요. 사전 통지 아주 중요. 응? 자, 아주 중요해서 시험에 단골입니다. 자, 오른쪽에 올라와서 원칙.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주세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처분에 직접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한다고 그랬어? 응? 즉 상대방한테 뭐 하는 내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밑줄 쳐주세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응? 즉 이거 불이익 처분이지? 침익적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원칙이 일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를 해야 된대. 응? 읽고 지나가 두 번째 주부터는 그 통지해야 될 사항이 둘째 주부터 여섯째 주까지 쭉 써놓은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통지해야 할 사항 뭐야? 응? 처분의 제목, 상대방의 성명, 주소, 처분하는 이유,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상대방은 뭐야? 여기에 변명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한도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의견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처리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기재해서 보내요. 이거 항목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위에 두 줄이란 말이야, 그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해야 된다,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2항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 도입한 규정으로서 1항에서 이제 사전 통지할 때 상대방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줘야 되게 돼 있지? 근데 의견 제출 기한을 최소한 얼마 이상 주래? 응? 2항에 10일 이상. 이게 중요한. 상대방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최소한 10일 이상은 주래.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반박 준비를 해야 되잖아. 자료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10일 이상을 주라고 돼 있고. 그러면 제 3항은 1항을 반대로 해석해봐. 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해야 돼? 당사자에게 이익 주는 처분할 때는 바로 주면 되지 뭐. 이익 주는 처분할 예정이라고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이익 주는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항에 다시 보면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지? 자, 그래서 3항에 상대방한테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첫째 끝에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국민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 있지, 그지? 이것도 사전 통지 대상에서 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첫째, 당사자에게 상대방한테는 이익이지만 다른 국민 제3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해준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아니면 그 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응? 자, 3항 공부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이 뭐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한 처분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이게 원칙이지? 그런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가 3가지 있어요. 응? 3가지. 자, 다음에 해당할 3가지 경우, 그 표 안에 박스 있지? 암기해야 돼. 3가지에 해당하면 불이익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전 통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자, 3가지가 보면 첫 번째 1번 뭐야? 말이 길은데 긴급. 야, 핵심 단어. 긴급할 때. 응? 긴급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하고 바로 불이익 처분이 된다는 거야. 긴급.
두 번째는 말이 길다. 자, 읽어보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예를 들면, 야, 우리가 공무원 중에 운전직 공무원이 있잖아? 그렇지? 운전직 공무원이 있어요. 뭐가 필수야? 운전면허. 그럼 운전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인데 재판받아가지고 운전면허 취소된 것으로 확정이 났어.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뭐 되겠어? 공무원 면직시키겠지? 그럼 면직 처분할 때 뭐야? 미리 면직 처분 내릴 거라고 상대방한테 미리 통지하고 의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건 당연히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끔 됐으니까. 그지? 응? 경찰에는 항공기 조종사가 있어. 그지? 항공기 조종사 면허가 필수 요건 아니야? 근데 면허 자격이 없어졌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됐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조종사 근무하는 거 박탈할 때 사전 통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이 기니까 자격이 없어진 경우. 응? 네, 이런 말로 기억하자. 자격이 없어진 경우. 요 정도로 기억하면 시험에 다 써주니까. 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야? 자, 길다.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전치하는 게 이 3번을 보기 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상대방한테 불이익 조치 나갈 겁니다. 미리 사전 통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 상대방한테 승복 못하면 그 변명할 기회를 주고 들어보기 위한 거야. 그 사전 통지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은 사전 통지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응? 그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처분의 성질이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전 통지를 안 하고 바로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응? 자, 세 가지 뭐야? 긴급할 때, 자격이 없어졌을 때, 응? 그 다음에 뭐야? 의견 청취가 곤란 내지 불필요할 때, 그지?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경우는 처분할 때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 안 하고 바로 나가도 된다. 근데 처분을 내보냈더니 사전 통지 안 하고 처분을 내보냈더니 상대방이 뭐해? 여기서 하여튼 그 세 가지 꼭 알아둬야 돼. 자, 그 위의 문장으로 가자. 그래서 그 위의 문장 읽어보자. 다음의 어느 하나, 다음에 세 가지에 해당할 때는 사전 통지 아니할 수 있다. 사전 통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살펴봤지? 다만 사전 통지를 안 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내보낼 때 당사자에게 왜 사전 통지를 안 했는지, 여기 세 개 사유에 어디에 해당돼서 안 했는지를 또 통지를 해줘야 되게 되어 있지. 사전 통지 안 한 이유를 알려야 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할 때는 먼저 처분한 후 그 이유를 알릴 수가 있다. 이건 별건 없어요. 문점이. 자,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자,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시켜. 여러분, 영업정지 시키는 거 위에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야? 상대방에게 이미 허가가 나왔는데 그 영업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 상대방한테 이미 주어진 권리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야. 그럼 영업정지 시킬 때 영업정지 받을 상대방한테 뭐 해야 돼? 미리 사전통지 해야 돼. 그치? 그런데 이 영업정지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상대방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내리잖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영업정지 내리고 할 때도 상대방의 귀책사유 있다고 사전통지 안 하고 영업정지 시키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에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뀌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봤는데 부정행위를 한 게, 공무원 임명되고 난 후에 공무원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그치? 그럼 공무원 임명 취소야. 이게 바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의해서 공무원 임명행위가 하자가 있는 임명이 됐잖아.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하자 있는 임명 처분이 됐잖아. 그러면 공무원 임명 취소할 때도 뭐 해야 돼?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되는 거야.
그게 화살표에게.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라 내가 그대로 쓴 거야.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자, 그러고 나면 판례가 또 주르륵 나옵니다. 그죠? 자, 공부해야 돼요. 판례 1번. 자, 1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신고해왔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겠다고 신고를 해왔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대. 응? 그러면 수리해준 건 이제 뭐 이익 주는 거로 볼 수 있어. 그지? 그랬다가 거기는 뭐 온천지구라서 지하수 개발 이용이 허용이 안 되는 지구인데 그걸 모르고 수리했네요. 그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수리해줬던 걸 다시 취소하고 상대방은 뭐 했냐면 다 땅에다가 구멍을 다 팠어 막. 응? 지하수 뽑으려고 그거 다 원상복구하라 하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의무를 부과했어. 그지? 자, 이게 뭐야? 수리를 해줬다가 수리를 취소하고 불이익 처분이지? 또 원상복구면은 의무 부과했지? 이거 뭐야?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죠? 뭐 해야 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릴 거라고 사전 통지하고 했어야 되는 거다. 응? 안 하고 한 거 위법이다. 그렇죠? 응? 했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이건 저 앞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성부했어. 자, 끝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 응? 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지? 자, A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받아 영업했는데 A가 자기가 영업 허가받은 영업을 B한테 팔아넘겼어. 그지? 그럼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양수인이 이제 와서 행정기관에 내가 전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라고 신고. 행정청이 이걸 수리해주면 어떻게 되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신고해온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효과가 있고 종전의 허가받은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종전의 영업자는 허가를 취소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전 영업자는 수리 행위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수리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자, 키워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거치고 수리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응? 누구한테?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응?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줬어요. 의견 청취했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 2번하고 3번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야. 무슨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 응?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다음 페이지 4번 판례 보니까 야, 첫째 줄에 근데 공사 중지명령 내린다 그러지? 이거 건축공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무 부과하는 조치잖아. 공사 중지명령? 의무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지? 그럼 업자한테 뭐 해야 돼? 원칙상 사전 통지해야지. 근데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 뭐뭐 했어? 긴급할 때, 자격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이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 명백히 불필요할 때. 그지? 그러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행정기관 중지명령 내린 행정기관 사전 통지 안 하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사전 통지 절차 안 거치고 중지명령 내려서 절차 하자가 있다. 위법이다. 취소해라 하고 소송 냈다는 거야. 행정기관 뭐라고 주장해? 야, 이거 미리 사전 통지하면 공사 중지명령 내릴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하면 아마 거기가 무슨 공익사업 지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무슨 손실보상 건물이나 뭐 땅에 대해서 보상이 예정돼 있는 지역인가 봐. 응? 이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날림으로 막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통지가 부적절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행정청은. 그죠? 그러나 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불이익 처분한 이상 원칙은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사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로 한정되는 거다. 그럼 이건 긴급한 것도 아니고, 응? 또 자격증 없어지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해당 처분의 성질이 이게 의견 청취가 현재의 불필요하고 한 거나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건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뭐야? 응? 이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
이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다면 시간이 지체되잖아. 그 사이에 많은 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예외 사유에 사전 통지 안 해도는 예외 사유 세 가지 중 어느 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이지.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자 맨날 해당한다. 해당한다. 그거만 바꿔. 해당하지 않으니까 안 거치고 한 거 위법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야. 응?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 우리 아까 행정 절차법 규정을 보니까 어느 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었지? 어떤 내용에 조치할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응? 또는 어떤 거 할 때? 권리이익, 응? 권리이익 줄여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응? 이때는 어떻게 돼?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된다. 여기서 권익을 제한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야. 응? 여기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건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한다. 응? 이 권익이란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 것을 의미한다. 응?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 허가 내주세요. 나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주세요. 신청. 그럼 아직 허가 받은 자로서의 어떤 이익이 부여된 게 아니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지위가 부여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신청을 했어.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을 해온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 행정위원회 거부하는 처분. 이게 핵심이에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자기한테 처음으로 이익을 달라고 신청해 온 거니까 그에 대해 거부하는 건 법이 말하는 이미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대상이 아니다. 결론. 그치? 자, 그래서 판례 문장을 읽어보면 그 법이 말하는 행정절차만은 권익을 제한한 처분은 이미 부여된 권익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신청받고 거부 처분 내릴 때는 이거는 이미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죽자살자 시험 문제 냅니다. 응? 근데 여기다 이제 학자들은 아니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통지 대상이라고 봐야 된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시험은 판례 위주로 하니까 판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 그 다음에 또 6번도 중요하네. 자, 첫째 줄 보면 고시 공고의 방법으로 누굴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 쉽게 말하면 전 국민 상대로 응? 공고해. 응? 야, 이런 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월 9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뭐한대? 광화문 광장 앞에서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대통령도 참석하고. 예를 들어 그래서 한글날 오전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든 차량 통행 금지. 그치? 모든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거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불이익 처분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문서로 다 보내? 사전 통지에 통행 금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게 있으면 하세요. 미리 다 그렇게 보내? 이건 불가능한, 현재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보낸다는 것도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이런 거야.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냥 행정 예고라 그래서 그러니까 공고, 그냥 공고한 뒤에 한 번에 공고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의견을 내도록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개별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전 통지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란 얘기야. 응? 그래서 고시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의무부가 권익 제한을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이유 그때 써놨지? 응? 이유. 그래서 밑에 5번 판례 밑에 가면 6번 판례 밑에 가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 도로구역을 변경한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도로구역을 변경시키는 처분한대요. 응? 이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효과를 미치는 처분이잖아. 그럼 모든 국민들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사전 통지해야 되기가 곤란한 상황 아니야? 그래서 도로구역 변경 처분과 같이, 응? 도로구역 변경 처분, 응? 이것도 밑줄 쳐놓고 도로구역 변경 처분과 같이 6번 첫째 줄 제목 고시 공고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불이익 처분하는 건 사전 통지 이런 거 대상이 아니다. 응? 네, 7번은 뭐 좀 쉬운 얘기인데 침해적 처분한대. 불이익 처분할 때 원칙이 뭐야? 사전 통지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이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전 통지하는 건 의견 청취를 위한 거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세 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돼? 불이익 처분하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 거치고 해야지. 그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럼 예외 사유가 없는데 아닌데도 안 거치고 했다면 그 조치는 위법이고 취소 사유다.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응? 이게 골자지. 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셋째 줄. 여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중에 세 번째 게 뭐였어? 처분의 성질이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아니야? 그거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셋째,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한지 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에 따라 판단하는데 해당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 내려야 되지. 다른 거 이러면 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자기가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든지 또는 사전 통지 있기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이유만 갖고는 사전 통지 안 하고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그 끝부분도 주의하세요.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또 그 밑에도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자, 누군가가 뭐 위반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갔어. 위반 현장, 건축법 위반 현장. 무허가로 건축했다. 위반 현장에 가서 그 상대방 만났어. 공무원이 만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래? 공무원한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위반했다는 거 다 인정하고 왜 위반했는지 이유를 다 얘기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도 이거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해도 이거는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불이익 조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거하고 별개로 공무원은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 정식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돼. 불이익 조치 나갈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하시오. 그러니까 위반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막 변명을 했다고. 상대방이 자기 변명할 기회를 가졌어. 그거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말고 정식으로 최종 조치 나가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7번 판례의 후반부고. 그 다음에 9번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처분은 역시 불이익 처분이니까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하는 처분은 보조금 두 번째 줄 보조금 반환 명령하는 별개의 처분이래. 어린이집 평가 인증 내줬다가 취소하는 조치하고 너 어린이집 평가 인증 받은 그 어린이집에 정부에서 보조금 줬나 봐. 그 보조금 뱉어내.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별개.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할 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줬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지킨 거고, 보조금 반환 명령할 때는 또 그거하고 별개로 어떻게 돼? 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또 별도로 줘야 되는 거다 이거지. 응? 앞서 평가 인증 취소할 때 절차 거쳤다 해서 보조금 반환 명령할 때는 안 거쳐도 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 별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우리가 대규모 점포, 응? 판례 문구는 대규모 점포고, 이걸 우리 홈플러스 뭐 이런 대형 마트 말이야. 그런데 대형 마트한테 뭐 했냐면, 니네 대형 마트, 너희는 동네 슈퍼들 살리기 위해서, 한 달에 일요일 2번은 영업하지 말아야 된다. 응? 또 뭐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했어. 그지?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거지? 응? 누구한테? 응? 자, 우리가 홈플러스 같은 데는 홈플러스 그 건물주가 있고, 그지? 홈플러스 주인이 있고, 업체들이 계약 맺고 들어가서 자기네 한국적인 점포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영업하는 거잖아. 수많은 점포들이, 그지? 그러면 실제 입주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업주들한테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사전 통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대형마트 주인인 홈플러스, 응? 사장한테, 한 사람한테만 그 홈플러스의 영업시간은 제한한다.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되냐 이거야. 누구한테 하면 된대? 응? 네. 셋째 줄, 대규모 점포 개설자를 상대로 사전 통지하면 되는 거래. 응? 그 홈플러스 안에 입점해 있는 그 영업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해야 될 필요는 없대. 응? 그게 포인트.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사전 통지,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응? 판례도 많고, 예. 그 법문구는 단순한데 꼭 공부해야 됩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밥 먹을까? 밥 시간이 됐다. 밥을 먼저 먹고, 밥 먹고, 후에 2시부터 진행합시다. 밥 먹고 갑시다.